중국에서 국민의 힘으로 무너진 나라는 진나라입니다. 진시 황제가 중국을 통일한 것이 기원전 221년입니다. 그리고 진나라는 중국을 통일한 지 15년 만에 백성들의 반란으로 멸망했습니다. 진나라를 대신해서 유방이 한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유방은 평민 출신입니다. 중국은 기원전 206년에 평민 출신 황제가 등장한 것입니다. 유방은 진나라에서 백수로 지내다가 말단 관리직을 맡았습니다. 관리라고 해서 중요한 자리는 아니었고 공사판 인부를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작업반장 정도의 직책이었습니다. 유방은 인부들을 데리고 건설 현장으로 이동해야 됐습니다. 진나라의 법은 엄격했기 때문에 기한 안에 도착하지 못하면 큰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방의 일행은 중간에 지체하느라 제때 건설 현장에 도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공사판에 늦게 도착하면 큰 처벌을 받게 되니 어차피 처벌을 받을 거라면 차라리 반란을 일으키자고 해서 반란군이 됩니다. 그렇게 시작한 반란으로 유방은 결국 황제가 됩니다. 유방은 완전한 평민이었습니다. 유방이라는 이름은 유아저씨 정도의 호칭입니다. 유방의 아버지는 태고, 어머니는 유온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유씨 어르신, 유씨 아주머니 정도의 호칭입니다. 유방의 가족은 자기 고유의 이름을 가지지 못할 정도의 평민 출신인 겁니다. 이런 집안에서 황제가 나왔습니다. 서양에서 작은 섬, 시골 하급 귀족 출신인 나폴레옹이 20세기에 들어서야 최초의 평민 출신 황제가 된 것과 비교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동양에서는 한참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중국에서는 평민들의 난에 의해서 국가가 멸망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리고 평민 출신으로 황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명나라 황제가 된 주원장은 원래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워 중이 되었습니다. 중이 되면 먹고 살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탁발승이 되어 음식을 구걸하며 다니다가 홍건적 반란군에 가담했고 세력을 키워서 황제가 됩니다. 당나라 측천무후도 신분을 뛰어넘어 황제가 된 경우인데 측천무후는 원래 당태종의 측실이었습니다. 당태종이 죽은 후 그 아들인 당고종이 아내가 됩니다. 아버지의 첩이 아들의 부인이 되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측천무후는 당고종의 황후로서 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당고종이 죽은 후에는 자기가 직접 황제 자리에 오릅니다. 중국에서 여성이 황제가 된 유일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황제가 되었다는 것보다는 아버지의 측실이었던 여인이 자신의 힘으로 황제가 된 것이 더 놀라운 일입니다. 어쨌든 그런 신분이었는데 황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만 평민이 황제 자리에 올랐던 것은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평민 출신으로 최고 권력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농가 출신입니다. 바늘 장사를 하면서 떠돌아다니다가 영주인 오다 노부나가의 눈에 들어 사무라이가 되었습니다. 이후 오다 노부나가 아래에서 계속 공을 세우고 그가 죽은 후 그 세력을 물려받습니다. 이후 일본을 통일해서 일본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엄격한 신문사회였던 일본에서 평민 출신이 자신의 힘과 노력만으로 최고 권력자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임진왜란을 일으킨 나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평민 출신으로 최고 권력자 자리에 오른 유일한 인물로 칭송받습니다. 중화민국의 지도자였던 장제스는 폭력단 출신이었습니다. 장제스는 중국 근대화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소문의 뒤를 잇습니다. 중화민국의 총통이 되어 중국을 지배했고 중국을 침략한 일본군과의 전쟁을 주도했습니다. 장제스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다음 중국을 통일하기도 했지만 마오쩌둥의 공산군에게 패배해 대만으로 도망갔습니다. 장제스는 1928년부터 1949년까지 중국 대륙의 지배자였습니다. 장제스는 소금 장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무인의 길을 걷기 위해 군사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20대 초에 청방에 가입합니다. 청방은 근대 중국 상하이에서 유명한 3대 폭력 조직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가입해서 폭력 조직의 일원이 됩니다. 지금 공식적인 역사에서는 장제스가 젊었을 때는 청방에 가입하기도 했었지만 곧 청방에서 나와 중국 군대의 일에 몰두한 것을 봅니다. 그러나 중국의 비밀 조직은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나오기도 힘듭니다. 중국의 비밀 조직은 가족 같은 끈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이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바로 연을 끊지도 않습니다. 또 중국의 폭력 조직은 단순히 폭력적인 업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 무간도에서는 폭력 조직원이 경찰에 들어가서 경찰 내부에서 자기 조직을 위해 일합니다. 장제스도 실제 무관의 길을 계속 걸으면서 청방과 긴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1927년 4월 장제스가 정변을 일으켜 공산주의자들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장제스와 공산당이 다툰 첫 번째 사건인데
이때 장제스를 도와 공산주의자들을 처단한 것이 청방조직입니다. 상하이 각지에 퍼져있는 청방조직원들이 공산주의자들을 살해하고 진압했습니다. 또 장제스는 청방의 지도자인 두월생에게 육해공 총사령부 고문해주기도 줍니다. 그래서 폭력조직의 두목인 두월생은 중국 정부의 공식적 직함도 가진 유명인이 됩니다. 근대 이전엔 동양이나 서양은 모두 신분사회였습니다. 하지만 동양의 신분제가 더 융통성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동양에서는 평민 출신의 황제, 탁발성 출신의 황제, 폭력타 출신의 지도자, 첩 출신의 황제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서양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근대 이전에는 동양사회가 서양보다 더 실력 중심의 사회였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